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독립운동은 그저 남자들만 하는 것인가? 독립운동은 그저 총칼로만 하는 것인가?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방식으로 무장투쟁 방식이 있었고, 무장투쟁의 특성상 독신 남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던 것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 또한 있었고, 그들의 활동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관순 열사, 남자연 여사 등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에서 여성 대원은 70명 정도, 전체 대원의 1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 정정화가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머니 정정화를 아십니까? 편입니다. 독립의 꿈을 품고 민족의 운명과 함께했던 여성 수당 정정화. 그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11살이던 1910년 김가진의 아들 김의환과 혼인을 합니다. 그녀의 시아버지 김가진은 대동단 총재로 추대된 인물인데, 1919년 3.1운동 이후 시아버지 김가진과 남편 김의환은 독립운동을 위해 상하이로 망명을 떠났고, 그녀 역시 함께합니다. 정정화의 인생은 이때부터 해방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합니다. 초기 정정화는 자금 모금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번도 넘게 국내에 잠입해서 자금 모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정화는 1934년 임시정부 여당의 역할을 하던 한국국민당에 가입을 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지만, 사실상 임시정부가 존속하던 20년의 기간 동안 임시정부 살림살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임시정부가 충칭 등을 전전하던 가장 어려운 시절, 정정화는 사실상 전적으로 임시정부와 임정요원들을 보살핍니다. 1938년 5월 6일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기 위해 우익 3당의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과정 중에 이운환이란 청년이 권총으로 3당 대표를 암살하려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김구, 유동열, 지청천, 현익철 등 중요 인물들이 총에 맞아 중경상으로 입원합니다. 현익철은 이때 죽었고, 김구와 유동열 등은 상하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데, 정정화가 이들을 보살핍니다. 또한 초기 임시정부를 이끌던 이동영이 1940년 71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그를 간호하며 임종을 지킨 인물도 정정화였답니다. 이 시기 정정화는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한국독립당 창립당원으로 남편 김의연과 함께 참여하였고, 한국독립당 여성조직인 한국여성동맹 간사로 선출되기도 합니다. 국내의 분열은 총단결하여 전민족 해방운동과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신공화국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분투하자. 각종 매체를 통해 국내의 동포 여성들에게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며 독립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의연군품을 모아 무력항쟁을 준비, 광복군을 위문하는 등 해방 때까지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해방 이후 그녀의 삶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그랬듯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좌우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남원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으며, 정정화의 경우 이승만 정부가 제안한 도지사급 감찰위원회 자리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도중에는 안재홍,
조수왕 등의 여러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남편 김의안이 함께 납북되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정정화는 부역죄로 투옥, 2번이나 옥살이를 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남편 김의안의 신원이 회복되고 정정화 역시 보은처와 독립기념관에 의해 독립운동가로 기리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싸운다면 누군가는 뒷자리에서 여러 굳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 결국 독립운동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누군가는 그들을 보살펴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좌우 갈등을 해결하고자 분투했고 분단을 바라지 않았다는 점. 민족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 온갖 고통을 감내했다는 점. 무엇보다 바로 그곳에 여성 독립운동과 정정화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